이건 뭐 정말 한 편의 잘 짜인 정치 스릴러 같지 않습니까? 네, 정말 영화 같은 일이죠. 한 전직 대통령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바로 그날 밤에 같은 당의 유력한 차기주자였던 한동훈 씨가 제명된다.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히죠.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극적입니다. 그렇죠.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사건의 이면을 당신이 보내주신 다양한 자료들로 깊숙이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뭐 유튜브 심층 분석부터 시작해서 정치평론, 현역 의원들의 반응, 심지어 경쟁 정당의 코멘트까지 정말 다각적인 자료들이 모였습니다. 저희의 임무는 이 자료들 속에서 핵심을 건져 올리는 겁니다. 이 결정이 과연 정당한 징계였는지 아니면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정치적 숙청이었는지 그 본질을 한번 파헤쳐 보시죠. 좋습니다. 자, 그럼 정치적 숙청이라는 아주 강한 단어까지 나왔는데 그 주장의 근거를 제대로 알려면 모든 일의 시작점, 그 당원 게시판 사태부터 짚어봐야겠네요. 네, 표면적인 징계 사유가 뭐였죠? 공식적인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명의의 계정으로 당원 게시판에 당내 주요 인사들을 공격하는 글이 올라왔다. 아, 이른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당신이 보내주신 그 유튜브 분석 자료를 보면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거대한 의문이 시작됩니다. 어떤 의문이죠? 일단 글이 올라온 건 사실이잖아요. 글이 올라온 건 사실인데 누가 썼느냐가 핵심입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표현들 있잖아요. 뭐 목줄이라던가 단두대 같은. 아, 네, 그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들이요. 사실 그게 한 전 대표가 쓴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네, 잠깐만요. 본인이 쓴 게 아니라고요? 놀랍게도 동명인,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은 다른 한동훈이 쓴 글이었던 거죠. 한이 동명이인요? 그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럼 가장 문제적인 발언들은 애초에 징계 대상자가 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소스에 따르면 당무간사위원회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마치 한 전 대표 본인이나 그의 가족이 직접 쓴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부풀려서 발표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아니, 이걸 당 지도부에서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건가요? 바로 그 점이 이 사건을 단순 징계가 아니라 음모로 보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심지어 박상수 변호사가 공유한 자료를 보면 더 기가 막힌 사실이 나와요. 더요? 네, 당 중앙윤리위원회 스스로 나중에 정정 공지를 냈다는 겁니다. 징계 대상자가 직접 게시글을 작성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요. 아니, 제명이라는 최고 수위 징계를 내려놓고 그 근거가 되는 사실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스스로 인정했다고요. 이건 뭐 앞뒤가 전혀 안 맞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도 자기 책임의 원칙, 자기가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선 책임을 안 진다는 이 대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겁니다. 당연한 비판이네요. 신지호 전 의원은 이걸 두고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심야의 친위 쿠데타라고까지 표현하더군요. 친위 쿠데타. 네, 그가 지적하길 A4 8장 분량이나 되는 결정문이 그 심야에 갑자기 뚝딱하고 나왔는데 이건 뭐 미리 다 써놓고 발표 시점만 보고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법률가들이 흔히 말하는 독수 독과론이 딱 떠오르네요. 독이 든 나무에서는 독이 든 열매가 열릴 수밖에 없다. 정확합니다. 시작점인 증거 자체가 오염됐으니 그에 기반한 제명 결정 역시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는 주장으로 이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은 분석 자료들이 이 사건의 표면적인 이유 너머에 있는 진짜 동기를 찾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화살은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증거가 이렇게나 허술한데도 제명이라는 초강수를 뒀다는 건 그 이면에 다른 동기가 아주 강력하게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자료들에서는 그 배후로 특정 세력을 지목하고 있죠? 네, 대부분의 분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을 지목합니다. 시점 때문이겠죠. 네, 시점 자체가 너무 노골적이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바로 그날 밤에 이 결정이 내려졌으니까요.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에는 너무 극적인 타이밍이죠. 그럼 이건 일종의 분노 표출 혹은 뭐랄까 대리복수로 봐야 할까요? 조갑재 평론가는 이걸 기괴한 충성 표시라는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검찰 구형으로 분노한 강성 지지층을 달래고 우리는 여전히 윤 전 대통령 편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정치적 쇼라는 분석입니다. 아, 그런 의도가 있다. 네, 우재준 의원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리복수라고 딱 규정합니다. 한 전 대표가 과거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는 그 전력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 우재준 의원의 지적을 보면 한동훈 전 대표는 비상계엄을 막아냄으로써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의 형량을 줄여줄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준 인물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만약 계엄이 성공했다면 내란죄가 적용돼서 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했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야말로 역설이네요. 결과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에게 도움을 준 사람인데 정작 그 지지자들이 그를 공격하는 셈이니까요. 그래서 우 의원은 이런 상황을 기상천외한 논리라고 비판합니다. 자신들이 숭배하는 대상을 위해 정작 그 대상에게 도움을 준 인물을 제거하려는 이 모순적인 행태라는 거죠. 논리보다는 감정과 세력 과시에 기댄 행동이라는 비판이군요. 조갑지 평론가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내란 상태라고 규정해요. 내란 상태요? 네, 단순 계파 갈등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윤석열의 대리인과 대한민국의 대리인 사이의 싸움이다. 아, 즉, 한 개인에 대한 사적인 충성을 앞세우는 세력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라는 공적 가치를 대변하는 세력을 몰아내고 있다. 그래서 당이 스스로 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위헌 정당이 되어서 우리를 해산시켜달라고 애원하는 꼴이라는 아주 강력한 비판까지 내놓습니다. 내란 상태, 위헌 정당, 정말 무서운 진단이네요. 당 지도부가 이런 폭탄 같은 결정을 내렸을 때 당 내부의 다른 의원들은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요, 예상대로 즉각적인 파열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지아 의원은 페이스북에 우리 당을 자멸로 몰아넣는 최악의 수라면서 이건 정치가 아니라 사심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사심이다. 네, 박정훈 의원도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최고위원회에서 이 의결을 뒤집으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고요. 당이 총선 민의를 배신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비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 지도부의 도덕성 자체를 문제 삼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김종혁 전 의원의 글은 그야말로 참담함 그 자체입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그는 이번 결정을 주도한 박민영 대변인의 과거 발언들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고령의 당원들을 향해서 평균 나이 91세라며 조롱했던 일, 심지어 같은 당 김예지 의원의 시각장애를 비하했던 일까지 거론하면서 당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합니다. 이건 정치 노선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당의 리더십이 기본적인 인권 감수성이나 동료에 대한 존중마저 상실했다. 자정 능력이 붕괴했다는 개탄인 셈이죠. 집안이 이렇게 시끄러운데 이 상황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보는 경쟁 정당의 반응은 안 봐도 예상이 되네요. 정확합니다. 데일리한 기사를 보면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야말로 웃음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웃음소리요? 네. 사실 민주당도 최근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 제명 논란으로 시끄러웠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게시판 댓글이라는 훨씬 더 비상식적인 이유로 차기 대권주자를 제명해버리니까 자신들의 논란이 완전히 묻혀버렸다는 거죠. 아,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셈이네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죠. 자신들의 실책을 덮어줄 더 큰 코미디가 터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반응이 아주 노골적이군요. 네,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은 아주 직설적입니다. 한 의원은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한동훈이 죽었다고 말했고 다른 의원은 칼자루를 쥔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 살인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정치적 살인이라. 특히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국민의힘이 알아서 지옥문을 열어주고 있다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상대의 어이없는 자책골로 무너지는 걸 보면서 축별을 드는 형국이죠. 자, 이쯤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이 모든 상황을 좀 조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작된 증거, 정치 보복, 내부의 반발과 외부의 조롱,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네, 조갑재 평론가가 여기서 아주 의미심장한 역사적 사건 하나를 소환합니다. 아마 이 대목을 보면서 등골이 서늘해졌을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사건이죠? 바로 1979년 박정희 정권이 당시 제1야당 신민당의 총재였던 김영삼을 의원직에서 제명했던 사건입니다. 아, YS 제명파동? 네, 당시 여당은 압도적인 의석수로 야당 총재를 국회에서 축출하는 초유의 사태를 벌였죠. 그들은 그게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성공적인 조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역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죠. 그렇습니다. 그 결과는 모두가 알다시피 부산과 마산에서 들불처럼 일어난 부마 항쟁이었고 이게 결국 10.2독 사태, 즉 정권의 종말로 이어졌습니다. 부당한 징계 하나가 정권 전체를 무너뜨리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역사적 경고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서 마르크스의 유명한 말을 인용하죠. 역사는 한 번은 비극으로 다른 한 번은 희극으로 반복된다고요. 아, 이준석 대표 축출 사태가 비극이었다면 이번 한동훈 제명 사태는 너무 어설프고 조잡해서 희극, 즉 코미디에 가깝다. 하지만 그 결말은 비극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네요. 맞습니다. 성공한 징계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이 사실은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희극의 주인공이 된 한동훈 전 대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대로 무너질 인물은 아닐 텐데요? 네, 유튜브 분석 자료에서는 구체적인 대응 전략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떤 거죠? 첫째는 법적 대응입니다. 제명 결정의 효력을 즉시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는 거죠. 이를 통해 조작된 증거의 문제점과 절차적 부당함을 법정에서 공론화하는 겁니다. 법의 판단을 받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론전입니다.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서 조작의 실체를 국민에게 직접 폭로하고 일부에서 문제 삼는 가족들의 항변이 부당한 공격에 맞선 저항권 행사였음을 호소하는 전략입니다. 아, 당내의 좁은 틀이 아니라 법원과 국민이라는 더 큰 무대로 전선을 옮기겠다는 거군요. 그렇죠. 한 전 대표 본인의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페이스북에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라는 짧지만 아주 결연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키워드는 당원이 아니라 국민, 그리고 당내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단순히 내 징계가 부당하다 이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이번 사태를 특정 세력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로 규정하고 자신은 그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국민과 직접 손잡고 싸우겠다는 선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싸움의 격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네요. 당내 권력투쟁이라는 프레임을 깨고 민주주의 수호투쟁이라는 더 큰 명분의 싸움으로 판을 키우겠다. 네, 당 지도부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국민 전체를 자신의 우군으로 삼겠다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사태를 둘러싼 다양한 자료들을 깊이 있게 분석해봤습니다. 조작된 증거라는 법률적 문제에서 시작해서 전직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보복이라는 의혹, 당 내외의 격렬한 반응을 거쳐 권력의 종말을 경고하는 역사적 교훈까지. 네, 이번 사태가 단순히 한 정당의 내부 분열을 넘어서 우리 한국 정치의 민주적 원칙이 시험대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자료 속에서 조갑재 평론가가 던지는 한 가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당신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그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이나 계엄 옹호 세력처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사상을 가진 인물들을 단지 정치 영역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국가기관의 채용 과정에서도 걸러내야 한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아, 그건 정말 파격적인 주장이네요. 그렇죠. 이는 당신에게 아주 까다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단순히 극단적인 정치적 견해를 갖는 것과 그 체제 자체의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행동 사이의 경계는 과연 어디일까요? 한 정당의 내부 갈등이 어느 지점에서부터 우리 사회 전체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개입을 고민해야 할 위험 신호가 되는 걸까요? 정답 없는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궁금해지는 밤입니다.